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용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언 파네타 CIA 국장 지명자는 오늘 상원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우리는 북한이 2006년에 핵무기를 폭발시킨 걸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핵 능력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폭발시켰다는 언급은 북한이 핵무기 전 단계인 핵장치를 폭발시켰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것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 7월 경선 후보 당시 북한이 핵무기 8개를 개발했다고 말한 거나 게이츠 국방장관이 한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인정한 것과 흐름이 일치합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북핵 협상의 성격이 핵 감축 협상으로 달라져 육자회담의 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파네타 지명자의 언급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고위층의 이딴 발언에는 적잖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바탕에서 현실적인 군사 외교적 대응책을 검토 중인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윤영철입니다. 밀의 주산지인 중국 중북부 지역이 최악의 겨울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밀값 폭등과 극심한 황사 피해가 우려됩니다. 베이징 한정호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을 비롯해 허베이, 허난, 안웨이 등 중국 8개 성에 지난 넉 달 동안 비나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농경지는 바짝 말랐고 농작물은 누렇게 떴습니다. 400만 명의 주민과 가축 200만 마리가 먹을 물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这个旱情的范围是相当广的，旱情的影响呢也是很大的，平均降水量比往年偏少5到8成。 중국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1급 가뭄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황하에서 물을 끌어오고 곳곳에서 인공 강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중국 밀 경작지의 43%가 피해를 입을 걸로 보입니다. 前几天那个地干特别厉害，你像这煤现在都死的，现在水下的都抓紧积极的浇地呢。 세계 2위의 밀 수출국인 중국의 밀 생산 감소는 곧바로 국제 밀값 폭등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황사의 주요 발원지인 이 지역의 가뭄과 이상 고온으로 올봄 극심한 황사 피해가 예상된다고 중국 기상대가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한정호입니다. 1744년에 침몰된 영국 최대의 전함이 발견됐습니다. 금화 4톤이 함께 실려있던 보물선입니다. 런던 정영국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64년 동안 바다 밑에 묻혀있던 당대 최대의 전함 영국 빅토리아호의 황동제 대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m가 넘는 거대한 대포에 해저 탐험가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That's pretty damn cool. It's really something. 영국 왕실 문장이 선명한 2문의 대포는 인양이 완료됐고 31문도 확인됐습니다. This is an amazing find both for the British people and people worldwide because it fills in an important gap in history. 천여 명의 선원이 타고 있던 빅토리아호는 1744년 영불 해협에서 폭풍을 만나 침몰했으며 당시 4톤의 금화도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탐사업체는 수심 100m 깊이에 가라앉아 있는 배의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2,500억 원대 가치의 금화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7년 스페인 침몰선을 찾아내 6,800억 원대의 금화를 건져 올린 바 있습니다. 빅토리아호를 발견한 미국 탐사업체는 배가 침몰한 곳이 영국 영해 바깥이라고 밝혔지만은 금화까지 발견되면 그 소유권을 놓고 영국 정부와 다툼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정영우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소말리아 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500톤급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승무원과 헬기 요원, 해군 특수전여단 등 300여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는 소말리아 파병 부대는 국회 동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현지로 갈 방침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광견병이 확산됨에 따라서 서울 은평구와 경기 북부, 강원도 북부, 영동 지방을 광견병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동물에 물리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최근 주민 6명이 광견병으로 사망했다며 동남아 여행객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권고했습니다. 지난 1일 실종된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27살 이모 씨의 손가방이 오늘 오후 제주시 아라동 축협 부근 밭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손가방 안에 있는 이 씨의 지갑에 현금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히고 가방에 대한 지문 감식과 함께 발견된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승려 이련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경북 군위군 인각사 일대에서 금동 병향로와 청동 정병 등 통일신라시대 국보급 불교 유물 7점이 출토됐습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조사단은 불교 의식 때 사용된 공양구 세트가 한꺼번에 출토된 것은 처음이며 특히 고려시대 이전 것으로는 최초로 발굴된 청동 정병 등 그동안 국내에 알려진 예가 없고 보존 상태도 양호해 국보급 유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 가요계를 풍미했던 그룹 사운드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가요? 생음악의 추억 속으로 노경진 기자가 안내합니다. 국내 최초의 그룹 사운드 에드포의 데뷔곡 빗속의 여인입니다. 에드포와 비슷한 시기 결성된 해변으로 가요의 키보이스. 이후 히식스, 피닉스 등 그룹 사운드의 군웅할거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 대중음악계는 팝, 소울, 락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꽃피웁니다. 수백 장의 LP판, 나팔바지, 색안경에 비틀즈를 연상시키는 단정한 재킷. 한국 그룹 사운드의 발자취를 한데 모았습니다. 가요나 접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게 뭐 하나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부 매니아들은 아주 광적으로 좋아했어요. 하지만 유신 정권이 가요 정화운동이란 이름으로 휘두른 서슬퍼런 칼날에 한국 그룹 사운드는 태페라는 낙인이 찍힌 채 뿔뿔이 흩어져 방황의 세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활동하셨을 때의 자료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악적인 활동을 하기가 여의치가 않았을 당시에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매끈하게 포장은 됐지만 뭔가 허전한 디지털 음악에서 잠시 벗어나 거친 호흡에 열정이 살아 꿈틀대는 생음악의 추억에 젖어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이번 주말은 포근한 가운데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낮 기온은 영상 8도, 모레는 9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6,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전국에서도 3월 중순에 해당되는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도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으니 나들이 하실 때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방 아침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서해안으로부터 안개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북한 지방으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중북부 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린 뒤 차츰 갤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대구 0도,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부산은 1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방 구름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와 전남 지방으로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